2월 5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가신 분은 벌써 고향으로 가실 거고요. 또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분도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 연휴가 가장으로서 여러가지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짓눌리고, 또 자녀로서 나이가 들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보러 갈 면목이 없어서 안 그러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이 설이 연휴가 그냥 도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설 연휴에도 아르바이트나 또 일상적인 업무에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설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통과의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겪으면서요, 이 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또 이 새로 한 해를 더 살아나가느냐 하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날에 그래도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세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점점 깨어져가는 마을, 친인척 이런 공동체 부분에 대한 건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각자가 이 설을 맞이하는 마음은 다 다르겠지만은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참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탄압도 받아봤고요. 외국어로 참 나가기도 해봤고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정권에서 찍혀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어디 가서 황장수 이름을 대고 밥 한 끼 사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도 겪어보고, 또 몸이 아파서 격일로 하루에 4시간씩 투석을 몇 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도 겪었고요. 또 그 후유증으로 양쪽의 고관절을 동시에 이식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양쪽 고관절을 아마 신장 이식 환자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했을 거다. 양쪽을 동시에 수술한 거예요. 완전 마취를 할 수 없어서 제 고관절 뼈가 이렇게 전기 톱으로 가는 소리가, 뼈 가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인공 고관절 인식 수술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그때 제일 행복한 일이 뭔 줄 알겠습니까? 그거는요, 옆으로 돌아 눕거나 몸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등으로 누워가지고 한 열흘 있으니까요, 사람이 거의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으로 눕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 몸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행복이라는 건요, 최악의 상황보다 조금만 나아져도 행복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있는 상황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또 죽을 때까지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인생이라는 것이고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 내십시오. 저는 박 대통령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도 않고 또 이런저런 구설수에 말리는 걸 보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 일신의 안위를 던지고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서 정말 열심히 제가 자진해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돕고 난 뒤에 제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또 하라고 진지한 권유가 왔을 때도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증에 나섰는데, 그런 사람이 대중 앞에 나서는 일을 하면, 언론 앞에 나서는 일을 하면 적절치 않다고 사양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잘 되라는 입장에서
정말 뭐 국정원 댓글이나 NLL 문제라든지 세월호 사건 등이 터졌을 때 몸을 던져서 맞기도 했고, 국회법 개정안 유병헌 사건 때는 땡볕에서 한여름에 40일, 30일을 1인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기도 했고, 엄동설안에 제가 주최한 집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면 길거리 집회를 마다하지도 않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지나친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광화문 사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이랬다가 전마부대 기둥서방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정권이 좀 더 잘 되라는 입장에서 유병헌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또 기자회견도 열어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정권에선 제가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는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그분들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좀 물러가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더 국가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개진을 했고요. 그 뒤에 성완종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일의 본질은 이 한마디로 건설 졸부와 정치인 간의 네트워크다. 근데 성완종 씨가 과연 그런 문제를 제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비판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진당 해산이나 또 국사교과서 문제, 이런 문제가 터질 때도 누구 못지않게 가치 사수에 앞장을 섰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한마디씩 우정어린 일종의 설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제 입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진언을 하는 것은 우정어린 설복입니다. 애정이 있는 비판입니다. 애정도 없다면요, 이제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약간 이야기를 하면, 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제가 박 대통령을 비하한다, 비하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요, 방금 이야기했던 쭉 이런 과정들을 모른 채 제 말에 워딩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고요, 제가 대국민 계몽운동 비슷한 이런 사회운동을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지지했던 것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 사람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충신이 되고자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박근혜 정권한테서 덕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친박이니 진박이니 하는 사람과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무슨 보수운동을 하면서 뭘 돈을 벌었습니까? 대가를 받았습니까? 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요, 잘못돼 갈 때는 잘못돼 간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오늘 서두를 길게 하는가 보면요, 일부 언론들이, 특히 보수 언론들이 최근에 진박, 친박 마케팅을 비판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편성해서 같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TK 지역이나 PK나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의 진박 마케팅이 실패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울까봐 대통령 발목을 잡아 부러뜨릴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요, 그런 정도의 워딩으로 국민들에게 공감을 가고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다고 정말 친박 핵심들이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런 분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대통령 개인을 위한 마케팅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개혁을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그런 개혁에 관한 노력들이 국회에 막혀서 잘 안되고 이런저런 기득권에 막혀서 잘 안된다. 계속 그런 노력을 더할 수 있도록 힘을 실기 위해서 박 대통령의 그런 개혁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뽑아달라. 이러면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박 대통령의 개혁 가치가 정확하게 뭐냐,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 박 대통령은 정확하게 무엇을 할 것이냐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당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경선 때 자기 세력을 총선 때 많이 확보해 놓으려고 그러는 거냐? 안 그러면 적당히 비박과 합의를 해서 한 200석쯤 대성할 수 있으니까, 야당이 분열되었으니까 대성을 하고 나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해서 일정한 친박 세력들을 가지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런 핑계를 대통령께 가짜로 대고 실제로는 자기 정치를 하려고 대통령을 팔고 있는 건가. 즉 돌아가면서 총리 해먹을 때 나도 총리 한번 하자. 그러려고 실세 총리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솔직히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유승민 씨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전 유승민 씨 똑똑하고요, 하는 말 중에 일부 옳은 측면도 많다고는 보지만은 정치를 똑똑하고 자기 주장 일부가 옳다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본인이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만 걸 다 누리고 저 위치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보수 정당 내부에서 모든 개혁과 진보를 상징하는 척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시대의 흐름은 읽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유승민 의원의 진정성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의 관계도요, 과거에 좋았다가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박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각을 세워서 국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거기에 자기가 마치 한 일에 대한 반성은 생각하지 않고 희생양이 된 듯 가장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유승민 의원의 행태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그러면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의 유호성처럼 한 사람만 패겠다고 나섰으면, 그러면 본인이 직접 유승민하고 붙자고 나서든지, 안 그러면 장관과 수석을 했던 사람, 안 그러면 친박에서 활용 가능한 최고의 좋은 자원을 유승민한테 붙였어요. 꺾어야지요. 유승민한테는 그 밑에서 구청장 하던 솔직히 좀 차이가 나는 사람을 붙여놓고 옆집에 돌아다니면서 진박 마케팅하면서 유승민 비판하면 그것이 한마디로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려면요, 내 지역구 버리고 내가 유승민이하고 안 붙겠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고 싶으시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노원병 안철수한테는 이준석이 붙이고, 지난번에 문재인한테는 손수조 붙이고, 이번에 유승민이한테는 그 밑에 구청장 하던 사람 붙이고, 그런 지금 뭐 차이가 저렇게 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 그런데도 다니면서 계속 진박 마케팅을 하다가 만약에 유승민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헌법보다 인간관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유승민, 솔직히 말하면 크게 깜도 안 되는 유승민을 건드려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당선되면요, 7월 달에 당 대표하겠다고 나갈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총선이 유승민 이 때리기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총선에서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진박 마케팅 이전에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이 근본적으로 엉망이고, 솔직히 말하면 현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과 당원을 팔아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부분에 왜 친박은 침묵합니까? 해야 될 말은 하지 않고요, 중요하지 않은 말을 갖다가
한마디로 수준 낮게 하고 다니면서 그것이 국민 앞에 마케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말들을 들으면 좀 창피합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인재를 영입해 특별한 대접을 하겠다. 상향식 공천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단수 우천 추천제 재량을 발휘하겠다. 당의 법조인이 너무 많아 바꿔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 국회에 입성시키겠다.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김무성 대표는 한마디로 관에 못질까지 해버린 상황에서 공천심사위원장 개인의 역량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요, 새누리당의 지금 상향식 경선이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령 당원이나 현재 당 내부에 상향식 경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공정한 토대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상향식 경선이라고 밀어붙여서 끝냈을 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새누리당에 계신 높은 분들은 짐작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보길 바랍니다.